시험 문제를 해설할 건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항상 오답 노트를 안 하고 바로 다음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 너희 선생님이 14년 동안 롤 브론즈예요. 롤 브론즈라고. 왜 실력이 안 될까?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거래.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게임을 했는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노력을 해봤자 제자리 걸음밖에 안 되거든. 그럼 너희가 성적이 달라지고 싶으면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못하는 것들을 공략해야 되고, 내가 틀린 문제들을 모아야 되고, 그 다음 시험에서는 내가 틀린 문제들 위주로 공부를 더 심화시켜야겠죠. 보면 이제 오답 노트를 대부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상위권과 하위권의 실력이 더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상위권 애들은 2개, 3개밖에 안 틀려. 그럼 그 2개, 3개를 오답 정리를 무조건 하게 돼 있어. 억울하니까 100점 넘길 수 있었는데. 근데 못한 애들은 예를 들면 30점을 맞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오답 정리할 엄두가 안 나. 너무 많이 틀리니까 하기도 귀찮고 어차피 다 모르니까. 그러면 그 갭은 1년, 2년, 3년 쌓이면 쌓일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완벽해지는 애들은 더 완벽해지고 구멍이 뚫리는 애들은 더 구멍이 커지겠죠. 이게 차이가 더 멀어지는 이유가 나는 결국 오답 노트에 있다고 보거든. 내가 취약한 유형들을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다음 시험에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돼. 이번에 보면 다들 성남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들 잠수를 탔어요. 8명 중에 제때 시험 점수를 보낸 친구가 딱 2명밖에 없어. 7명 중에 5명. 그리고 기존 친구들 말이야. 이거는 면대면으로 이때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솔직히 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선생님도 너희들이 혼자서 시험을 준비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시험을 준비한 거야. 너희 부모님, 나, 그리고 너희까지. 너희는 플레이어였지만 너희 부모님은 투자를 해주셨고 나는 너희들을 코치로서 감독으로서 훈련을 시키고 누구보다도 너희의 성과를 보고 싶은 상황이고 근데 나 불안하다고 혹은 귀찮다고 혹은 나중에 할 거라고 카톡도 안 했고 잠수 타버리고 이런 거 보면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또 나는 나름대로 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학원 측에 보고도 해야 되고 부모님들께 계약자인 부모님들께 상담 전화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점수도 파악 못한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한 사람인 거죠. 여기가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좀 자괴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반만 이래 지금 성남고 2학년 반만 다른 반들 다 점수가 나오고 원장님께 보고가 다 들어가고 부모님께 상담 전화가 다 가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저는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기존 친구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 선생님이 가장 화가 나는 포인트가 딱 2개가 있어요. 과도한 예의 없음과 선을 넘는 예의 없음과 그리고 시험 끝나고 잠수 타는 거. 분명히 들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도 계속 이러는 거 보면 사실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 너희들이 물론 난 예민하다, 시험 채점하면 내 멘탈이 털릴 것 같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회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는 저는 이렇게 채점 안 하고 회피하고 잠수 타버리는 데는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애증가난 성적들 혹은 진짜 공부 안 하는 애들 내신 기간에 맨날 지각, 결석, 숙제 안 해오고 복습 안 하고 이런 친구들이 항상 채점을 안 해요. 보면 습관부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채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공부 상태로 시험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한 거고 2번째는 혼자만 준비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준비한 시험이기에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너희들이 선생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렇게 선생님을 소위 좀 우습게 본다면 과연 내가 시키는 숙제나 내가 주는 자료들을 과연 성실하게 할 것인가. 점수도 안 알려주고 잠수 타버릴 정도의 신뢰관계라면 평소에 이 친구가 내가 내는 숙제 같은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지도 사실 예측이 되죠. 좀 전반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아직도 점수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오답 정리를 했을 리는 만무하고 또 여행 좋죠. 간만에 좀 긴 어떻게 보면 연휴가 생겨서
가족 모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개인적인 약속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휴식을 취할 때는 취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해야 할 것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준비하면 똑같은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은 어떤 걸 계획했냐면 시험 문제 전체를 분석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또 내가 부족한 건 뭐였는지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시험지는 반드시 끝나자마자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혹시라도 채점이 부담스럽다면 시험지라도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이건 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저는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데 집중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아는 걸 반복하는지 즉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답 정리를 하게 되면 내가 약한 파트가 특별하게 약한 파트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요. 예를 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요지나 대입학 같은 문제들을 다 보면 틀리지 않았죠. 틀린 문제들이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이런 요약문 빈칸의 어휘들을 몰라서 틀린다거나 너무 훌륭하죠. 아니면 이제 여기 요약문 봐봐 틀린 게 딱 보이지. 요약문 빈칸 처음 보는 문장들을 대처하기 힘들어하고 있죠. 왜냐면 이렇게 미리 우리가 대비가 가능했었던 유형들은 잘 맞추고 있지만 선생님이 창작한 문장들을 유독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럼 다음 시험 때 선생님 각 지문별로 요약문 문제 좀 쭉 뽑아주세요. 이런 식의 요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이제 그게 가능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좀 공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 훌륭하게 잘 맞추고 있죠? 역시나 요약문 빈칸과 비슷한 어휘 빈칸 문제가 나왔고요. 요약문이죠 또. 이건 요약문이 아니구나. 이거는 배열 영작이네. 그리고 요지 이것도 사실상 요약문을 영작하는 거고요. 보면 처음 보는 문장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죠. 기존에 지문 안에 있었던 것들은 다 맞추고 있지만 자 아무튼 한 문장 한 문장 단위로 한 문제 한 문제 단위로 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총평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이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출제의 의도를 가지고 나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번에는 주어진 관계의 단어를 관계를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논리로 풀라고 했어요. 절대 주관식으로 푸는 게 아니거든. 자, 보면 모바일이 무슨 뜻이니 현재? 모바일이 움직이는 혹은 이동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포터블을 보통 표제어로 어떻게 외우냐면 휴대용의라는 뜻으로 외우거든. 근데 휴대용 대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뜻이 다른 것 같지 않아? 그치? 주관식으로 풀면 애들이 대부분 1번 뜻만 외우기 때문에 헷갈려요. 근데 얘는 유의어 관계 아니면 반의어 관계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묻기 때문에 논리로 풀어야 돼. 자, 플러스에 마이너스 움직일 수 있는 플러스로 본다면 얘도 플러스죠.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관계인 거죠. 이거를 막 똑같은 뜻이다 똑같은 뜻이 아니다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자, 2번도 보면 플러스 대 마이너스 관계죠. 3번 superficial 피상적인이라는 뜻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피상적이라는 건 겉으로 보이게만 그러는 혹은 아주 얕은 뭐 이런 뜻이거든. 마이너스로 본다면 profound 깊숙한 심오한 플러스 뜻이죠. 마이너스잖아요. 답 나오면 1번이에요. 이렇게 확실하게 구도가 잡히면 그냥 1번을 찍고 넘어갔어야 돼. 내신은 시간 싸움이거든. 특히나 성당고는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3, 4, 5번을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데서도 30초, 20초를 줄여야 돼. 그래야지 뒤에 어려운 문제들을 시간을 쏟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 번에 풀 때 완벽하게 풀고 정확하게 풀면 반 이상의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알겠죠? 자, 2번입니다. 자, 설명, 이거는 영영사전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영영사전 문제는 대비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왜냐면 수많은 그 몇백 개의 단어를 영영사전을 다 공부한다? 너무 비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영영사전 뜻을 똑같이 출제할까요? 제가 검색해서 나오는 거랑? 절대 그럴 일도 없어요. 선생님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는 거고 사전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직접 공부한다기보다는 기본 어휘력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즉 표제의 뜻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있는 설명들은 그냥 기본 어휘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건 평소에 난 지금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졸면 어떡하니? 아, 졸진 않았어.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아니 졸지 않았다고. 졸라고 지금 됐잖아. 시동 걸었잖아. 하품만 하면. 자, 다음 문맥상 낱말의 씀이 가장 어색한 것은 자 예문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예문 문제는 한글이 우리말이 제시됐는지 제시되지 않는지가 또 중요한데 자 보면 예문이 우리말이 없죠. 네. 우리말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특히 단어에서도 낚시를 할 때 오답을 제시할 때 보통 이제 헷갈리게 생긴 단어들을 주기 때문에 스펠을 다른 반이어를 제시한다기보다는 스펠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틀린 거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배점이 크지 않죠. 1.5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한 지문인 친거 보이니? 한 지문이죠. 이 정도. 지문수 거의 하나를 풀어야 되는 건데 처음 보는 문장일 거고 물론 대비된 친구들은 대비가 되어 있겠지만 1.5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휘 문제 다 풀어도 사실 10점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가 되게 떨어지는 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휘가 풀어도 틀릴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하나라도 모르면 틀리게 돼 있는 구조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너무 배점이 낮아요. 저는 마지막에 풀 것 같아요. 여기다 시간 다 쓰느니. 배점 큰 3점짜리, 4점짜리 문제들을 풀면 3점짜리 문제 풀면 이거의 3배잖아. 3배에 해당하는 배점을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휘를 마지막에 푸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략적인 풀이가 필요하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은 자 4번인데 자 이것도 똑같은 유형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거 동의어 바꾸는 문제인데 자 보면 얘도 동의어 관계 이제 단어장 열심히 공부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 드릴 거고요. 자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답이 이제 5번인데 자 priceless가 무슨 뜻이야?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건 플러스 의미야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의미인데 얘는 valueless. 가치 없는 일, 마이너스나 이미 틀렸죠. 그러니까 이건 priceless라는 좀 어떻게 보면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반이어 구도를 형성한다기보다는 혼동어죠. S가 LESS가 붙었지만 플러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였습니다. 자 다음 또 우리말이 없는 예문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정답은 4번인데 자 counsel 뜻이 뭐니? After failing, the student counsel.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카운셀이 조언하고 상담하다라는 뜻인데 지금 예문이 원래 카운셀이라는 단어가 우리 단어장에 있었던 예문들과 다르게 선생님이 직접 창작을 한 예문이 나왔어요. 응? 켜야 되지 않아요? 뭘 켜? 켜져 있는 건가? 켰어. 아 그래요? 카운셀이 이제 우리 단어장에 있었던 예문이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창작한 문장에 나왔고요. 지금 학생이 선생님을 상담하는 건 약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맥상 알맞은 어휘를 고르는 문제 유형으로 제출제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본 어휘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나머지를 보면 뭐 명상하다, 심사숙고하다, 모호한 그리고 아웃투가 더 뛰어나다, 더 잘하다라는 뜻이었고 인터미디는 중간 나머지 보기들을 다 알고 푸는 것도 괜찮을 수 있었겠네요. 자 그리고 자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를 모두 고르시오.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렇게 모두 고르시오 형태는 풀어도 틀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단 하나만 틀려도 다 오답이고 연쇄적으로 오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자, 배점에 비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푸는 걸 추천드리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다 잡아먹고 1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성대모시험은. 자 여기서 모르는 단위 있으면 안 되겠죠? 다음입니다. 자 어휘 문제인데요. 자 어휘 문제가 여러분 주제, 요지, 제목, 대입하는 문제는 내신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나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 주제, 요지, 제목은. 너무 쉽기도 할 뿐더러 정답률도 높고 그리고 출제 비중이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어휘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휘, 특히 우리 이번 시험 이후에는 저희가 워크북을 좀 포맷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좀 더 최적화될 수 있는 구성으로 바꿀 거예요. 어휘도 다시 추가하려고요. 어휘가 없으니까 좀 어휘에서 좀 많이 취약한 친구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저 어휘 중심으로 저 워크북은 당연히 해야 될 복습 과제고 우리가 끝나고 나서 RT 시간에
워크북 중심으로 해왔지만 사실 어휘 중심으로 가고 RT는 그 워크북은 정말 집에서 해야 되는 숙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고득점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휘 문제 풀 때는 반의어 구도를 형성해서 풀라고 했는데 자, 현재 delicate 무슨 뜻이에요? 섬세한, 미묘한 이란 뜻이거든요. 하나 뜻만 외우면 안 돼요. 알고 있는 뜻은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럼 섬세한의 반대는 뭐예요? rough죠. 대충 하는 혹은 뭐 거친 뭐 이런 단어들. incompetent는 incompetent 무슨 뜻이야? 무능하냐는 뜻이. 그럼 이걸 반의어는 뭘까? 유능한이겠죠. 그죠? 인이 붙으면 부정어를 형성하기 때문에 부정어가 나오면 이것만 빼면 바로 반의어 구도가 만들어지죠. 유능대 무능이고요. 이런 건 반의어 구도 형성이 쉽지가 않아요. 다음이라 무슨 뜻이에요? 직경이거든요. 직경. 지름의 반대는 반지름인가요? 네, 저는 이거는 반의어 구도라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직경의 반대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반의어 구도 형성이 쉽지 않은 건 웬만하면 오답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그냥 정답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 자, inflame은 무슨 뜻이야? 이것도 뜻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여니? 치료법이라고 했으니까 치료에 관련해서는 flame이 원래 화염, 불이란 뜻이에요. 여기 상처 나면은 약간 좀 감염되면은 욱신욱신거리고 화끈화끈거리고 이러잖아. 상처 부위가 감염이 되면 불이 나죠. 그 부위에 염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inflame은 뭐 자극시키다 혹은 이게 뭐 불을 붙이다라는 뜻도 있고 염증을 일으키다라는 뜻도 있어. 그럼 여기서는 inflame이 무슨 뜻으로 쓰였겠어요? 염증이죠. 불을 내다라는 뜻보다는 자극하다도 괜찮겠네요. 염증을 일으키다라는 뜻도 괜찮고요. 그럼 자극의 반대는 비자극, 염증의 반대는 치료. 치유? 염증을 일으키다니까 염증을 없애다. 그러니까 치료가 되겠죠. 자, indispensable. 요 단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dispensable부터 해봅시다. dispensable은 뜻이 뭐야? 없어도 되는 이란 뜻이에요. 처분할 수 있는, 없어도 되는. 그럼 indispensable은 처분할 수 없는 이죠. 필수적인, 필수 불가결하는 뜻입니다. 난이도 높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반의어 구도를 형성하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법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밑줄이 지금 보시면 얘는 여러분 문법 프린트에서 나온 문제잖아요. 예문들이 문법 프린트에 다 들어가 있었던 문장들이기 때문에 혹은 없었던 문장이라고 해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부 시그니처 문제고 문법 문제가 3개가 나왔죠. 하나, 둘, 3개. 순수 문법을 묻는 게 지금 이 주변 학교 중에 유일하게 상당부밖에 없어요. 문법 문제, 순수 문법 문제. 근데 그 난이도 이건 솔직히 중학교 때 얼마나 이제 순수 문법을 잘 정리하고 들어왔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 때 와서 배우는 것도 괜찮겠지만 예문 수준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문법 문제를 이번에는 어법처럼 낸 게 좀 특이하긴 했어요. 자, 다음 10번 문제. 자, 문법의 역할이 잘못된 것은 이런 순수 문법 같은 한글 문법들 많이 쓰죠. 서술형에서도 내기도 하고. 근데 모두 고르시오 형태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단 하나라도 모르면 틀리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보면 물론 운 좋게 맞출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기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도 웬만하면 이런 문제들은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마지막에 푸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시간을 아껴야 돼. 맞출 수 있는 것부터 다 맞춰야겠죠. 특히 70점 이하의 학생들은요. 자, 11번. 자, A, B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순수 문법 문제였고요. 자, 이런 문제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 보면 학교생도 혹시 나이가 많으시? 조금 있어. 약간 옛날 방식의 성남 종합영어 스타일이야. 네, 젊은 선생님들 이런 거 안 내줘요. 왜냐면 수능 문제도 어법이 출제되지 맥락과 이제 의미를 고려하는 어법이 좀 출제가 돼 이런 문법 문제가 나오진 않잖아요. 수능에서도. 내신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는 드문데 선생님들의 취향이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다음 12번. 자, 요지 문제. 한글로 나와 있고 이건 진짜 틀리면 이제 비양심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신유형들이 되게 많이 추가됐거든요, 올해. 특히 이런 문제들 추가되는 게 좀 특이했어요. 특히나 모두 고르쇼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의 지문 하나잖아요. 이게. 즉석에서 해석해야 될 문장이 지문 하나 분량이니까 얘도 우리가 풀어도 틀릴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조언하는 바를 이제 반영하고 있는 사례를 고르는 거였죠.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이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모른다면 되게 힘들었죠. 결국은 어휘 싸움이에요. 즉석에서 얼마나 누가 더 잘, 빠르게,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자, 그리고 요약문이 나왔는데 요약문은 미리 대비하기가 완벽하게 똑같은 문장을 대비하기는 힘들죠. 왜냐면 선생님들께서도 뭐 인공지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직접 창작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어를 대용어로 쓸지 몰라요.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시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선생님 직접 창작하면서 대용어를 사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대용어라고 봐야겠죠. 기본 어휘싸움 다 알려주고 시작하지 않아요. 즉 학교에서 배웠던 단어들만 외워야지 그럼 100점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고요. 그냥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내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험 기간은 누구나 나요. 여러분들보다 영어를 잘하는 애들도 시험 기간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해요. 80점, 90점, 100점 나오는 친구들 시험 기간엔 님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그 시기에만 반짝 열심히 해서 그들을 이기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놀고 다니고 그들이 여행 가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웠어야 되고 일주일 놀았잖아요. 그럼 일주일이면 이미 단어장 한 바퀴를 끝냈을 거야. 시험 포함을. 이럴 때 역전을 해야 되는 건데 아쉽죠? 자, 그래서 보기 있는 단어를 모르면 애초에 풀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보기를 먼저 스캔을 쭉 해보세요. 자, 현재 여기서 모르는 단어 2개 이상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버렸어야 돼. 어차피 찍는 문제예요. 어차피 찍을 바엔 못하러 이걸 해석하고 있고 못하러 이걸 풀고 있어요. 이거를. 어차피 찍을 거. 한 개라도 모르면 찍어야 되잖아 어차피.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15번 어법 문제인데 밑줄이 있네요. 숙려고는 밑줄이 막 한 3줄씩 있거든. 한 개의 보기당. 그러니까 이게 단어의 밑줄이 한 개가 가져 있으면 한 개의 어법을 보는 거예요. 2개 있으면 2개의 어법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continue to invest 같은 경우는 첫 번째 continue ing냐 투부정사를 보는 거고 두 번째 be invested냐 혹은 그냥 invest냐 아니면 have invested냐 아니면 그냥 invest냐 이렇게 수와 태를 시제를 보는 거죠. 이렇게 밑줄이 몇 개냐에 따라서 과대 어법사항도 늘어나는 건데 성당고는 한 개짜리 밑줄이었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성당고 문제 특징 중 하나가 문제 개수를 미친 듯이 늘리고 난이도는 낮췄어. 그러니까 시간 싸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죠. 자, 그리고 밑줄 치면 함의추론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게 숙려고 시그니처였거든. 혹시 숙려고 생일로 넘어갔나? 아니면 서로 같이 공유하나 시험지 보면서? 숙려고 문제예요 이거. 거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왜? 거기 때문에 뭐야? 그 어디지? 이름 까먹었다. 그 학원 있잖아요. 아, 그 슈어? 네. 슈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 심리형이었기 때문에 그냥 암기식 학습으로는 절대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죠. 근데 100점 봐봐. 3.5점짜리거든. 이런 식으로 계속 날리면 남아있는 게 없긴 하겠지만 난 가성비 너무 떨어지잖아요. 이거 지문 하나 그냥 생으로 그냥 독해해서 푸는 건데 더군다나 하고 있지 않은 문장 이거 얼마나 꼼꼼히 봐야겠어 이거. 나 같으면 이거는 내가 70점 미만이 난 이거 안 풀고 그냥 마지막에 풀었을 것 같아. 시간 다 뺏어 먹죠 이런 것들은. 결국 1등급을 받기 위해서 100점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죠? 100점을 반드시 맞으면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등부 내신은 이런 문제들은 마지막에 시간을 남겨놓고 푸는 게 전략적인 거라고 보면. 다음 17번. 자, 빈칸 문제인데 빈칸도 난이도가 굉장히 쉽게 나왔죠. 자, 보면 정답은 1번인데 자, 얘도 빈칸은 항상 핵심 키워드에 뚫리게 되어 있거든. 근데 지문을 즉석에서 그냥 하나하나 해석해서 이렇게 푸는 건 진짜 미련한 거고요. 제가 워크북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워크북 5단계, 6단계에 빈칸 뚫려 있는 거 알죠? 그거를 제가 30번 하라고 했잖아요. 1, 2, 3, 4, 5, 6을 30번 하라는 게 아니라 1, 2, 3, 4는 한 3번, 4번만 하면은 웬만하면 다 맞춰요. 근데 5단계, 6단계만 30번 하라는 얘기예요. 한 장밖에 안 돼, 한 장밖에. 그거 30번을 왜 못해 그래? 5단계, 6단계 빈칸 뚫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만 하루에 한 3번, 4번씩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3분도 안 걸려. 나중에 한 4회씩 지나면. 그걸 30번 정도 하면 여기 딱 보자마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부터 바로 판단이 서야 되고요. 그 단어가 대용계, 패러프레이즈에서 다른 단어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보기에 있는 단어를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flourishing 뜻이 뭐니? flourishing. 원래 flourishing이 무슨 뜻이야? flourishing. 번성, 육성 뭐 이런 뜻이야. 플러스 단어잖아요. 여기 일단 논리적으로 플러스 계열이 들어갈지 마이너스 계열이 들어갈지부터 판단을 하는 건데 좀 난이도를 조금 조절했던 게 좀 높게 이제 단어가 짧았던 대신에 다 플러스 계열의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로는 바로 답을 결정할 수는 없었고 여기는 인생에서 만약에 이런 대학교 같은 데 투자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이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1번 그리고 3번 정도 남겨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고용을 가져다 준다. 헷갈리긴 하겠다. 이것도 그렇죠. 고용을 더 많은 잠깐만 makes a young person more into love. 그치. 이거는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긴 했었을 것 같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좀 더 제너럴한 표현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고용은 취직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교 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취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연구자가 될 수 있고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더 많은 번역을 가져다 준다 정도의 제너럴한 단어가 좋았을 것 같아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보기이긴 하겠네요. 자, 프로스트 씨는 예고하셨던 대로 순서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설마 이걸 틀린 못난이는 없죠? 연재 이거 맞췄어요? 맞췄죠 이거. 맞춘 척 하는 거 아니지? 아 이거는 못 맞추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이 아니죠. 여기 사람 아니면 듣고 있겠다. 자, 그다음 어법 문제였는데, 자 이것도 more rapid the price drops에서 자 이 더비더비 구문은 제가 특정 성분을 끌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뒷문장 보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완전하죠. 그럼 부사가 끌려 나가야 돼, 형용사가 끌려 나가야 돼. 부사가 끌려 나가야겠죠. 정답은 4번이었어. 확실한 게 보이면 나머지는 당연히 맞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순서 문제, 양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끝날 표현이나 마지막에 끝날 단어만 기억하고 들어가도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다음 21번 화미추론 문제인데 자, 거대한 데이터 저장소에서의 수집된 데이터들이 자, 데이터 텀이 된다. 데이터 무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수업 때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쓸데없는 정보들이 모여있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의미하는 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도구가 부족하면 방대한 데이터 세트가 비활용된 채 그리고 무시당한 채로 남아있다는데 우리가 뭐가 될지 알아도 정말 열심히 공부한 거거든요. 이거 보자마자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학습을 열심히 한 친구야. 근데 보기 있는 단어를 모르면 어차피 찍어야 돼요. 이거 알려주고서는 수업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결국은 기본 어휘 싸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MD복화 뭐 16에서 31차만 열심히 미친듯이 하면 성적이 잘 나오겠지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31에서 15에서 30만 하는 게 아니라 1에서 61차를 계속 돌려야 돼 지금.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요. 객관 뭐 주관식만 맞춘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22번 요양문 빈칸. 특히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요양문 문제를 계속 중점적으로 틀리고 있는데 딱 보면 문제가 보이죠. 처음 보는 문장이 나오면 대처하기 힘들어요. 결국은 단어를 몰랐다는 얘기고 구문 해석을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실력은 내신 기간에 쌓는 게 아니라 비내신 기간 때 구문 수업 그리고 해석 연습 다양한 문장들 내가 처음 보는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신 기간에 배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나온 처음 보는 단어들도 당연히 기본 어휘로 숙지를 해야만 풀 수 있는 유형들을 계속해서 틀리고 있는 게 보이지요. 자, 정답은 4번인데 자, 요양문 일단 보기 전에 항상 주제문부터 떠올리고 들어가요. 긍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긍정적인 것을 중단할 때 훨씬 더 즐거움이 커진다. 이거였죠. 정답은 4번이었고 역시 처음 보는 문장의 형태로 패러프레이즈 해버리니까 바로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변형에 대한 그런 능력이 좀 대처 능력이 필요할 거고 제가 이번 기말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주변 학교들의 요양들이 다 요양문 빈칸의 형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확실히 챗GPT를 쓰시면서 이런 문장들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이 요양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서술형도 그렇고. 그래서 좀 요양문에다가 좀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23번인데
자, 빈칸 문제도 당연히 패러프레이즈예요. 똑같은 문장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strengthen a new desire behavior. 자, 주제문에 키워드가 들어가는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24번 역시 빈칸 문제인데 패러프레이즈. 그래도 잘 맞췄습니다. 자, 빈칸에 우리 워크북 6단계 보면 빈칸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 무슨 내용일지 바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패러프레이즈를 바로 찾아야죠. 안 그러면 이거 무슨 내용이지?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잖아. 이거 무슨 내용이었더라? 그럼 여기가 무슨 내용이 들어갔었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 지문 하나하나 해석해야 되잖아. 이 문제 푸는데 2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이걸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만들려면 빈칸 워크북 30회. 오키. 자, 요지 문제입니다. 자, 요지가 아까 한글이었었는데 이거는 영어로 나왔어요. 자, 이거 주제문 뭐였는지 연재가 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예? 첫 문장 보고 주제문 찾기 힘든 지문이었어요. 바로 정리될 수 있게 하라고 했었잖아. 자율주행 자동차. 자, 이거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가 주로 나오긴 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과 응. 의학. 인간은 이성과 감성의 복합체다. 그래서 예시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엎치려서 응.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직관과 본능을 합쳐서 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지 않았니? 네. 네. 자, 보면 unlike rational process와 다르게 합리적인 이성적인 것과 달리 인간들은 오직 인간의 어떤 처리는 어떤 과정은 주로 본능과 직관에 의존하는 이런 인간의 본능들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이것도 약간 애매하게 진술하긴 했다. 그러니까 이런 도로 교통 같은 경우는 완전히 법을 완벽하게 따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성을 완벽하게 따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직관을 반영해야 되고 인간적인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다음에 어법 모든 것 틀린 것의 개수를 고르는 거. 이것도 숭이하고 스타일이었었는데 모두 고르시오 형태인데 약간의 좀 차이점은 밑줄이 너무 짧아요. 수행에는 밑줄이 3줄씩이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이 워크북에서 포인트 다 집어들였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놓쳤다고 해도 다 다뤘었던 어법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어법은 무조건 워크북 30회독이에요. 다 보여요. 어떤 게 보일지. 예를 들면 소댓 뭐야? 여기 뒷문장 완전하고 그 결과 뭐뭐 하다라는 뜻을 만들고요. 렌 목적어 동사 원형이죠. 이지다 아이 대결이니까 주어를 찾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잘린 거예요? 돈트 매치. 돈트 매치인데 얘는 병렬이죠. 옆에 5월이 있으면 누구랑 누구랑 병렬인지 대등한 구조 찾는 거였었고 당연히 돈트 대 더즌트가 될 확률도 없겠죠. 대신데 ensure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뒷문장 완전해야 되겠고요. 역시 대신데 that what counts. 그래서 문장이 다 끝난 다음에 컴마 대시 가능하냐 아니냐를 묻는 문제겠네요. 포인트 다 보이잖아요. 접속사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접속사 문제도 그냥 찍지 말고 앞문장 해석, 뒷문장 해석, 그리고 이 관계를 보고 A를 결정해야 돼요. 만약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다면 포 example이 될 거고요. 앞이 원인, B가 결과가 됐다면 as a result가 되겠죠. 3번과 5번이 동의어였기 때문에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3번, 5번이 중첩이거든요. 나머지는 별개잖아요. 그러면 3번과 5번을 남기는 게 맞겠지. 이 정도의 머리는 쓸 수 있어야지. 두 개가 남는 보기를 당연히 하시지 않을까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잡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뒤 같은 경우는 but과 however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뒤에서부터 푸는 애들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심지 않았을까요? 자, 다음. 자, it's hard to인데, 자, 이 문제가 잘려가지고, 뭐야, 이게? 내가 다른 애들 거 시험지로 봐야 되나? 잠깐만. 추론 문제이네요. 잠깐만. 확실하게 좀 볼게요, 문제를. 자, 추론 문제가 맞았고요. 자, 추론 문제도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추론 문제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지문의 내용일치와 달라요. 지문의 내용일치 문제는 위에서 해당 내용을 찾는 거지만, 추론 문제는 말 그대로 상상이에요. 이게 진짜 난이도 높은 문제인데 거기다나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사실 풀어도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런 건 저는 마지막에 풀 걸 추천드립니다. 킬러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거.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일단 주제문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배경 지식 필요하겠죠. 현재 이거 어떤 내용이었어? 어, 전문가들이 대중들은 그래서- 노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인 판단을 내린다 했죠. 무능함을 중시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럼 A번 rather than 해석해 볼까요? 여기 현재 어,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소비자 멍청해야겠죠. 항상 주절 중심으로 요약을 해야 돼요. 빈번하게 눈에 보이는 노력들을 가치와 연결한다. 맞죠? 네. 그다음 B번 소비자들은 지불을 꺼립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누구한테? 긴 시간이 걸리는 거 꺼리니 아니면 기준 선호하죠. 선호죠. 틀렸죠. unwilling 부분 틀려.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오류를 표시하는 것도 매우 좋은 풀이 방법입니다. 다음 C번 3개밖에 없었어요. 보기가. 그래서 상당히 좀 빨리 풀 수는 있었을 것 같네요. 킬러급까지는 아닐 거예요. 한 5개, 6개 했으면 더 어려워졌을 것 같긴 한데 노력이 우선순위화가 된다면 노력 좋은 거 나쁜 거 이 글에서 나쁜 거죠. 마이너스 개념이었어요. 결과보다 노력이 중시되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무능함이 보상을 받게 된다. 맞죠? AC1이 정답입니다. 자, 29번 삽입 문제였고요. 잘 보면 여러분 삽입 문제 진짜 포인트들 기출문제를 다 보면요. 한 반 이상은 다 벗이야. 그러니까 벗과 however가 만약 독해 연습하다 워크북 하다 나오면 무조건 앞뒤 문장 정리만 해서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변형 없이 출제되는 유형이니까요. 30번 자, 자기 보고서 나왔는데 이거 주제문 말해봐. 자기 보고서요? 자기 보고서는 정확할 수도 있지만 왜곡의 가능성도 크다였죠. 네. 바로 이거 떠올리고 요약문으로 들어가야 돼. 자기 보고서는 유용하지만 마이너스 단어 들어갈 자리죠. 네. distorted, ignored 둘 중 하나가 될 텐데 왜곡되는 거니 아니면 무시당하는 거니. 왜곡된. 그렇죠. 왜곡이면 정답 바로 나오네요. 이번 건. 마이너스 2개 남겨놓고 주제문 키워드만 생각하면 바로 나오죠. 뒤에 안 봐도 풀리고 뒤에까지 보면 확실해지겠죠. 네. 그 다음 30번 31번 자, 줄기, 지식의 줄기 어떤 내용이에요? 줄기하면 보통 나무 떠올리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식의 줄기 어떤 내용이었어? 학문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공통 언어가 필요하다. 간학문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글이었죠. 네. 자, 밑줄 친 하위추론 문제로 출제는 되었는데 밑줄 부분이건 빈칸 문제건 다 주제문의 키워드만 생각하면 풀려요. 그러면 이 나무의 나무의 줄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모든 학문을 연결할 수 있는 공통 개념이나 공통 언어를 뜻하는 거죠.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핵심적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기저를 이루는 다양한 어떤 교육의 가지를 이루는 핵심적 개념, 핵심적 언어. 정답은 4번이에요. 3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빈칸 문제였고요. 결국은 어휘 문제고 변형입니다. 자, 어떤 내용에서는 얘기했는데 신조어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서 현대인들은 과거인들은 현대의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었었잖아요. 자, 밑에 중간에 빈칸 뚫려 있는데 언어는 21세기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언어가 실제로는 셰익스피어한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unfamiliar 남기고 inevitable 무슨 뜻이야? 필수예요. 이거 플러스 단어예요. 인텔리전 똑똑한이고요. 인식할 수 플러스죠.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불규칙한 거야 아니면 친숙하지 않은 거야? 불규칙한. 친숙하지 않은 거죠. 친숙하지. 불규칙. 셰익스피어한테는 현대 언어가 친숙하지 않을 것이다가 되어지 현대 언어가 불규칙. 이 불규칙이라는 말이 네. 규칙을 따르지 않은 표준어에서 벗어난이라는 뜻인데 네. 원래 직관적인 뜻은 그건데 이 irregular의 진짜 이 맥락적인 의미는 뭐냐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이런 뜻이에요. 규칙적이라는 게 규칙을 잘 따르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말이랑 좀 헷갈릴 수 있었겠다. 아무튼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그리고 규칙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만약에 이게 실제로도 규칙을 따르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 이라는 의미라고 했어도 틀려요. 그냥 표준어가 생긴 게 얼마 안 됐고요. 셰익스피어 시절에는 규칙이라는 거 표준어 자체가 없었어요. 이 사람 살았을 때는 표준어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불규칙을 판단해? 애초에 될 수가 없는 단어였죠.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일단 서답형 남았는데 자, 1번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죠. 바로 보이죠? 업보 포인트를 결국 밑줄 부분을 잡아놨지만 우리가 배웠었던 워크북에 다 잡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유혹하니 유혹당하니? 욕하는 유혹해요 당해요? 유혹을 당해야 되겠죠. 그럼 are
attempted가 되고 B를 안 했구나. 자 B. 자 from이 나왔죠? from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 써야 돼? ing죠. 자 이것도 컨티뉴 잘 골랐네요. 그다음 D2의 의미상 알맞은 것이 뜻이요. 어법과 어휘를 합친 복합적인 형태로 신유형이 출제가 됐는데 한 지문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출제되기 때문에 하나를 하나로만 공부하면 안 돼요. 결국은 어휘 문제도 대비를 해야 되고. 자, D번 보겠습니다. You should develop. 자, 뒤에 어휘. 여기서는 명사 목적어 들어갈 자리죠. 품사부터 판단을 해야 돼. 뭘 개발해야 돼 그래서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글이었으니까 핵심 키워드에 뚫린다고 했죠. 첫 문장 보자마자 주제문 정리하고 주제의 키워드에 뚫리게 돼서 빈칸은 무조건이에요. 그럼 B번 마지막 거. 이것은 성공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개념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형해야 됐어요? impatience라고 반이어 오던데. 자 여러분 이렇게 반이어 만드는 방법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이번 시험에서 당연히 쌓여 있어야 할 지식이에요. 단어를 많이 외우거나 아니면 직접 하세 그 어근 같은 걸 공부를 하거나. 부정어 만들 때는 IN이나 IM을 붙이는데 발음에 따라서 N이 될지 R이 될지 M이 될지 바뀝니다. 이 단어를 애초에 알고 있었어야 돼요. impatience. 이게 무슨 뜻인데? 조급함이죠. 자 서답형 2번입니다. 어우 배열 영작이 아주 길게 나왔죠? 결국은 우리 빈칸 워크북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 가려서 공부하면 자, 이 워크북을 얼마나 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워크북 저희 수업교재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냥 쪽집게처럼 딱 이것만 공부해가 아니라 뭐가 나와도 맞출 수 있는 상태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만들어야겠죠, 여러분들. 자, 같은 질문이거든요. 자, 이 문장. 일단 빈칸 문장이고 여기 마지막 부분은 여기죠. 여기 부분이죠. 일단 당연히 포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술형 예상 문장 똑같은 문장이죠. 여기 두 번째 문장 똑같잖아요. 연습만 했어봐. 이거 30분 돌려서 이거 틀릴 수가 없는 문제죠. 바로 채웠겠죠. 그치? 안 그래? 똑같잖아. 어? 완전 똑같잖아. 다 들어놓으면 아니 그러니까 연습을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이 수많은 질문에서 이것만 공부해라고 딱 2개, 3개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안 나와버리면 망하죠. 그러니까 이건 무당처럼 공부하는 게 어딨어. 그냥 뭐가 나와도 맞춰야지. 그게 맞는 방법이지. 그리고 아무리 적중률이 높다고 해도 아무리 많아봤자 뭐 40%, 50%를 맞췄 정말 기적적으로 40, 50%를 맞췄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나머지 50%는 못 맞춘 거잖아. 그게 무슨 의미인 거지? 나는 적중률 가지고 하는 게 난 무슨 문제가 나와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특정 몇 문제 맞췄다고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뭘 해도 맞춰야 되는 거.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공부를 최소화 시켜드린 거예요. 이것만 해도 맞췄잖아. 안 그래? 그쵸. 아니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 근데 이게 맞는 방법이야. 저도 막 아니에요. 그냥 뭐가 나와도 맞추세요 여러분들.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어 배열 문제. 그 아래 빈칸 단어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아까 전에 그 서술형 배열 영작만 했었으면 바로 맞췄죠. 자 다음에 그리고 정말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요 정도 틀만 제공을 해놔도 이게 주어 들어갈 자리고 여기 동사 원형 들어갈 자리고 뭐 이렇게 보면 목이 목적어 들어갈 자리고 이것만 봐도 다 나오긴 하겠죠. 자 그리고 요지 문제. 자 이게 나는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지. 이게 더 길어 보이고 엄청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얘가 더 어려운 거야. 왜냐면 우리말이 없거든요. 우리말이 없으면 진짜 난이도가 높은 거야. 이게 약간 학군지에서 유행하는 서술형이거든요. 요지나 요형문을 직접 영작하는 거. 그래서 얘는 사실 틀려들 때는 나오는 문제라고 봐야 되고 우리말이 없으면.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런 문제는 정말 실력자들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먼저 주제문부터 만들어. 자 연재 여기 주제문 만들어 보세요. 브랜드는 브랜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글이었죠. 브랜드는 성장을 해야 된다예요.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는요. 영작을 할 때는 주어랑 동사부터 찾아야 되거든.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니? 명사예요. 명사부터 한번 찾아보자. 뭐 있어 명사? 명사가 명사 뭐 있어?
여기서 명사 찾아보라고 보기에서 사람들 도스. who 있고요. 도즈 있고 또 연관성, 산업 그리고 change. 근데 얘는 아마 동사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죠. 네. 자 그리고 Who 좀 does. their relevance가 하나로 연결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들의 연관성 음. 이런 식으로 퍼즐을 맞추는 것도 좋고요. who fail to 이렇게 두 개 연결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fail to change 이거 change. 기억나죠? 요즘문만 생각해 보면 who fail to change 이렇게 퍼즐을 먼저 맞춰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어를 먼저 시작해 볼까요? 도즈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주어 썼으면 그 다음은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주어에 수식어가 붙어 있을 거예요. 도즈 꾸밀 수 있는 거 뭐 있어? who가 있죠. who fail to change. 그 다음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 차례죠. 동사는 뭐예요? 아, embrace가 동사겠구나. embrace, change는 명사로 보고 embrace를 동사로 가긴 이걸 활용할 데가 없네요. 도즈 who fail to embrace change 이렇게 가면은 주어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동사 lose their relevance in the industry. 너무 쉽죠? 성장을 실패하면, 변화를 실패하면 산업에서 실패한다. 자, 이렇게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 성분 먼저 찾아놓고 그다음 나머지 퍼즐 맞출 수 있는 거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순서 배열하시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 4번이고요. 자, 4번은 자, 빈칸 어휘 채우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역시 키워드가 뚫립니다. 더 이것 확실성에 대한 의존 안 봐도 저도 답이 나오는데 뭐 dependence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 B에는 이것을 뭐 어떻게 봤어? 예측 불가능하고 이것은 우리의 뇌가 명명하는 것 새롭고 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걸 이것이라고 명명했다. 마이너스 단어 플러스 단어 마이너스 단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uncertain 형용사 uncertain 들어가요. 이것도 빈칸 워크북 다 뚫려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답이 바로 나올 정도가 돼야 돼. 이 빈칸 워크북만 있으면 다 맞추잖아요. 네. 자, 역시 빈칸 워크북이네요. 자, 이 글의 주제입니다. 아, 자, 고계단을 한 번씩 사용해서 7단어 이하로 완성하세요. 여러분요. 자, 주제문부터 말해볼게요. creativity, 창의력은 개인들을 문제를 인식하게 한다. 자, 이거 어떤 내용이었어? 창의력이 생산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글이었죠. 바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생산성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는데 자, 초딩처럼 쓰면 돼. 초딩처럼. creativity는 너무 잘 썼죠. 이 친구는 has 가지고 있다. effect를 on productivity. 너무 잘 썼습니다. PC 들어갈 수 있는. 자, BC에 들어갈 단어를 하나씩 쓰세요. 자, B번은 아마도 생산성을 감소시켜야겠죠. 이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앞문장이고요. 앞문장을 보면 그 다윈의 종분화 문제잖아요. 그래서 감소, decrease고요. 여기 생산성을 늘리는 거겠죠. PCR이니까. decrease 대 increase. 이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겠네요. 자, 일단 시험 강평은 여기까지고 문제 하나하나를 지금 따지고 보면 사실 진짜 어렵다라고 할 만한 문제들은 1개, 2개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어휘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보면 자, 어휘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낮아졌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단어장을 한 번 더 돌린 거 치고 그렇게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말을 없앤 요양 그 예문들도 포함이 되었고 모두 고르시오 형태로 나왔고요. 객관식 문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포인트는 시간 배분이에요. 버려야 될 문제는 버리고 나중에 푸는 거. 이런 데서 시간 뺏기면 안 되는 거.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워크북에 체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서술형은 사실상 워크북에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했다고 숙제 다 했는데요. 공부했는데요가 아니라 5, 6단계는 정말 무한 루프 반복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시험 강평은 여기까지.